아웃이 나오죠. 그러면 로그인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찾는 데는 부동산을 쳐서 찾을 수도 있는 물건 이게 부동산을 체크한 다음에 그 물건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매각된 거니까 입찰 결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찰 결과를 클릭하면 물건 입찰 결과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보면 매각 그리고 용도에는 뭐 전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번은 서울시 그리고 그 다음에 관악구 그리고 뭐 동을 넣어도 되고요. 봉천동을 넣어도 되고 찾아도 되고 그렇게 하면 더 잘 나오겠지. 입찰 결과는 낙찰됐으니까 낙찰을 넣고 그리고 개찰 입시는 7월 18일부터 8월 17일이니까 충분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구분은 이거 넣을 수도 있죠. 암기산 공매니까 암기산 이렇게 세밀하게 넣어도 되고 세밀하게 안 넣어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지금과 같이 서울시 그 관악구 봉천동 1708호 두산 아파트 206동 2001호죠. 제가 이 물건을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가봤다 그랬죠. 42평 사러 가기도 하고 현장을 갔는데요. 정말로 매물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도 매물이 별로 없었죠. 수천, 3천 세대 정도 되는데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라요. 불과 뭐 한 달 사이에 뭐 그냥 몇 천씩 뛰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정권 차원에서 싸워가지고 제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비판적이지 않고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물건을 사서 돈이 되는가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고 합니다. 자, 제가 뭐 이제 제 앞가림 잘 못하는데 제가 남의 얘기해서 뭐 할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냐만 중요하죠. 이 물건을 한번 제가 한번 클릭을 다시 이 화면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상세 이동으로 이렇게 갑니다. 상세 이동으로 가보면 몇 명이 들어왔느냐? 좀 이게 작아서 좀 키울 수가 있나요? 키워지네요. 요즘 이게 총 몇 명이 들어오냐면 25명이고 무효가 4명. 4명이라는 거는 2번 입찰서를 제출했다든가 아니면 그냥 연습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이 입찰 연습만. 여러분이 입찰 연습하고 입찰 보증만 납부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1등이 6억 7,200인데 이 사람은 잘 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가 아마 매물이 없습니다. 85평. 그리고 아까 같이 42평짜리가 좀 전에 같이 42평짜리가 여러분 봤지만 42평짜리가 아까 얼마였죠? 42평짜리가 즉 전용 면적 114가 제곱미터가 42평형이거든. 42평형이 아까 8억 5천 정도 가는 걸 봤죠? 그러니까 이게 34평형은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이거는 8억 갑니다. 이거를 얼마 샀냐? 얼마 샀어요? 가격을 6억 7천에 샀으니까 저거는 1억 3천원이 남는 게임입니다. 1억 3천. 근데 여러분은 저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은 5억 8천짜리 감정가 신권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그러려고 여러분이 공매했습니까? 그러려고 여러분이 경매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싶죠? 그건 여러분이 어떠냐면 이 딱지 하나 붙인 겁니다. 무슨 딱지인 줄 알아요? 초보라는 딱지죠. 저한테 초보라는 얘기 듣는 거는 영광인 줄 아세요. 제가 부동산은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초보 듣는 것 같고 기분 나빠할 거 아니죠. 배워야 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100세 세대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 앞으로 나이가 62죠. 이제 오늘이 나이가 58세입니다. 제가 61년생인데 소띠인데요. 앞으로 저는 이 방송을 지금에 어차피 제가 이제 4개월 전부터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다 강의하면서 생방송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정식으로 생방송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첫 방송이죠. 저도 나이가 58인데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일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 50대도 50대 초반입니다. 후배들이죠. 여러분이 참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나이 60, 70이 돼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제 트렌드가 뭔지는 바쁘게 살자. 열심히 살자.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그것만큼지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바쁘게 살 때 행복이 나옵니다. 제가 책을 왜 27개 썼느냐? 그거 누가 시키면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자, 어쨌든 다시 화면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했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자 합니다. 이 물건을 보면 위치는 그렇고 그래도 한번 제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물건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봉천역이 있는데 입지하고 있고 또 조금만 가면 서울대고 요즘 서울대가 좀 뜨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아까 보여줬던 분양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관악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안 오르는 거죠. 사실 여기서 조금만 요 언덕만 넘어가면 어디냐면 이 동작구입니다. 이 동작구는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많이 올랐죠. 서울에서 특히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나온 모교잖아요. 제가 그 틈새에도 제 학교까지 자랑을 하고 있네요. 이 흑석동 같은 데는 지금 뉴타운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가격이 많이 오르고 요즘에는 그냥 이 동작구가 이 강동구를 넘치고 여기가 이제 서초 강남 그리고 이 동작구를 이렇게 하려고 3구를 이렇게 이전하고 있잖아요. 서초, 강남, 그리고 송파, 그 다음에 동작구, 사구, 강남 사구를 이렇게 이 강동구를 뛰어넘은 데가 바로 이쪽입니다. 여러분도 투자했다면 이쪽을 위주로 감시보세요. 특히 흑석동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노들역, 그리고 이 노량진도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굉장히 주변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요즘에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디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디냐? 여러분이 요즘에 이쪽에 대방역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신길, 그다음에 영등포를 기준으로 하면요. 이 영등포 넘어가면 바로 이제 어디냐 그러면 여의도가 나오죠. 여의도가 나오죠. 국회의장도 나고 이 여의도하고 서울 용산구하고 여의도 이쪽에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 덕분에 또 영등포 이쪽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쪽에 부분을 보면 또 신안산선이 또 안산에서 이렇게 또 그 서울역으로 연결되고 1차적으로 여의도까지 연결되고 2차적으로 서울역까지 연결되고 또 강북까지 연결되고 그러면 특히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영등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나중에 어느 지역을 집어달라는 건 나중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하고, 오늘은 시간상 이제 여기 이제 그 얘기는 적고 이 공매 물건에서 권리 분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물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같이 지도 갖고 이 물건에 대해서 봤다 그러면, 부동산은요 권리 분석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래 가치가 있는 우량한 물건을 찾아야 된다 하죠. 우량한 물건은 어디서 나오냐? 우량한 물건은 어디서 나오냐? 요거는 지워도 되죠? 제가 지우고, 우량한 물건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 우량한 물건은 제가 그동안에 연구를 해본 경우가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현재적 가치하고, 뭐 이게 어려운 것 같이, 현재적 가치가 지금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지금 시세고, 시세를 내가 얼마나 싸게 써 얼마나 하겠냐,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뭐 현재적 가치가 어려운 얘기예요. 미래적 가치는 뭐냐? 용어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써야 또 그럴싸하게 되죠. 미래적 가치는 뭐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거.
왜 그 가격이 오르냐? 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그 부분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겠죠. 특히 요즘에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적 가치는 지금 당장 같은 말이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공매로 사서 바로 팔면 아까 그 신탁 공매로 낙찰 받으니까 4,800원 바로 팔아가지고 4,800 이거 하죠. 그리고 팔고 나니까 얼마였어요? 3억 5천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 본 건 뭐냐면 이 미래적 가치를 못 본 거죠. 미래적 가치는 올라주는 거, 오르는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오르는 아파트를 보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 책에서 그렇게 증명을 했죠. 어떻게 했냐? 2년 뒤에 오르는 아파트를 가져라. 2년 뒤에 오르는 아파트를 사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한 마리는 세금을 또 못 내게 해요. 세금을. 참 세금을 내지만 않아도 된대.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양도세 신고 자체를 면제시켜줘요. 그게 비과세입니다. 비에 9억까지. 근데 9억을 넘으면 효과가 별로 없죠. 오른 아파트, 이게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사라.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은 4억 8천이 4,800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미래 가치는 얼마냐? 이걸 놓친 부분은 지금은 4억 원 정도를 놓친 거죠. 근데 이거를 2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 간다? 아무리 안 올라도 1억 원 더 오르겠죠. 그래서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최소한 1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여유가 있다면 입주해서 2년 동안 거주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 여러분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연봉 1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왜? 2년 동안 2억을 벌면 1년에 또 이 둘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럼 1억을 벌 수 있는 거죠. 1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 같이 이제 그 씩씩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이걸 이해 못 하실 수가 있나요? 자, 그럼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을 한번 좀 보면, 자, 아까 이제 위치는 봤으니까 이제는 공매 같은 경우는 감정 평가서가 잘 돼 있습니다. 감정 평가서를 갖고 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감정 평가서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보면 이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여기 이 감정 평가서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제 여기에 보면 소유자가 나옵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니까 어쨌든 이제 그 아파트가 5억 8천만 원인데 이게 신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기에 보면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84.87 그리고 공용 면적이 54.74. 그래서 요거랑 곱해가지고 0.3025 곱하면 이게 몇 평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34평이 나오는 겁니다. 대지 면적은 30.57이 나오고. 쭉 내려가다 보면 세대가 아까 우리가 유아무개라고 해서 소유자가 나왔죠.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아도 감정평가서 갖고 우리가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고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절간에 가서 고기를 먹으려면 눈치가 9단위해야 되는 거죠. 10단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절간에 가서도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면요. 그 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비밀이거든요. 아무나 못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보면 이게 보면 여기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누가? 소유자가 거주한다는 거죠. 이 공매에서는 이제 경매에서는 채무자 겸 소유자, 경매에서는 채무자 겸 소유자. 경매에서는 용어가 좀 경매에서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럴 때면 이런 경우는 인도명령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인도민이 대상이죠. 그거 질문하시려고 했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인도민이 대상인 거요. 자, 또 공매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 공매는 세금 체납했다. 공과금 체납했다 해서 체납자라고 표습니다. 체납자 겸 소유자. 이 사람도 당연히 이 사람이 거주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대항력 없죠. 대항력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인도명령을 할 수 있냐? 그러나 공매는 인도명령 대상이 없습니다. 뭐 하냐? 명도 소송을 해야 되죠. 명도 소송 대상이다. 명도 소송 대상자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공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 어렵습니다. 막 이런 얘기라고 해서 참 대단한 사람. 어떤 사람은 경매 왕도는 뭐 명도다 뭐 이런 얘기 쓰는 사람, 책을 쓴 사람도 있고 참 책도 쓰고 싶은 책이 그렇게 없나 봐요. 아니 누가 저도 이제 보면 강제 집행을 그리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이사비용 주고 그리고 제가 가면 그냥 알아서 집을 벼주더라고요. 제가 무서운가 봐요. 제가 명도회로 가면요 거의 50%는 그냥 거기서 끝나요. 제가 노크를 현장 가서 노크를 똑똑똑 치잖아요. 그러면 문을 엽니다. 누구세요? 그래요. 낙찰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제가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을 엽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은 저를 제가 선생이고 또 이 책을 많이 쓰고 이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좀 하지만 상대방은 긴장하죠. 사람은 눈치로 이 눈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인도명령이나 명도성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히든카드가 뭐냐? 이사비용이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내보내면 명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경험이 필요한 거죠.